인목이 사화를 만날 때 인사 형살이 터지죠. 자, 호랑이와 뱀의 만남으로 역마의 충으로 길에서 차에 치여 죽는 객사의 형상으로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인사형살은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사주내에 인사형이 있는 사람은 교통사고를 잘 당한다. 사주내에 인목이나 사화가 있는 사람 항상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사주내에 인사형이 있으면 더욱 심하고 인이나 사화가 있으면 사주에 있으면서 운에서 인사형 와가지고 인사형이 터질 때 이때도 바로 인사형살이 터질 수가 있다. 인목은 뜨거운 글자이고 사화도 뜨거운 글자인데 인목과 사화가 만나면은 왕화 속에 사중 경금이 녹아버리는 것이 바로 인사형살이다. 왕화의 이 금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인목이 사화를 만나서 목생활을 했는데 사중 경금이 거꾸로 금극목을 때려버려요. 금극목을 때려버리니 인목은 사화에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목상을 해주는데 왜 네가 나를 때리냐. 그러니까 이게 병화가 또 열받으니까 확 그냥 금을 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형살에서 배은망덕이 나온다. 인목과 사화는 뜨거운 글자로 인사형이 터질 때 천간으로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천간으로 임계수가 있으면은 임계수가 있고 아니면은 지지에 축토가 있으면은 이 또 축토나 또 진토, 습토가 있으면은 이게 조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사형살은 안 터진다. 그러니까 뭐 사주가 너무 조열한데 여기에서 조우가 안 됐을 때, 물이 한 방울도 없을 때 이때 인사형살이 터진다. 인목은 발목으로 교통사고가 나면은 발목이 깨진다. 그러니까 인사형살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고, 아니면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삐끗하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이게 전부 다 인사형살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일주를 때릴 때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 인사형살은 수술수, 폭발물, 화재도 많이 일어난다. 인사형이 있을 때 불조심을 해야 한다. 형살은 자르고 꿰매고 찌르고 찢어지는 살. 진토와 축토가 있는 사람은 불이 많아도 차분하다. 진토와 축토는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들어있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이게 열기를 식혀주면 인사형살이 안 터져요. 인목과 사화는 화기 때문에 축토, 진토, 습토가 없을 경우 매사를 급하게 하려다가 사고가 난다. 서둘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덜렁덜렁 막 그냥. 그런데 이게 인사형이 터져도 진토, 축토가 있으면 사람이 차분하기 때문에 인사형살이 안 터진다. 수술수는 소장과 편두선 개통을 한다. 목은 편두선이에요. 또 심하면은 장암도 올 수가 있다. 삼형살이 있으면은 배은망덕을 한다. 삼형살이 있으면 배은망덕. 또 인사형이 있는 사람은 의류계통, 가위를 잡는 디자이너가 좋다. 이 형살은 째고 베고 자르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은 내가 안 당한단 말이에요.
또 화는 눈이기 때문에 또 시각 디자인, 그림 그리고 컴퓨터 계통 이런 쪽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도 좋다. 인사형이 있는 사람은 자르고 베고 찌르고 꿰매는 직업, 그러니까 뭐 양복점, 재단사 뭐 이런 쪽, 그리고 양복 수선, 그리고 성형외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치과, 이발, 미용사 등 자르고 베고 꿰매는 그런 직업을 하면은 좋다. 인중 무병갑이 암장되어 있고 사중에는 무경병이 암장되어 있어서 인중의 평화가 사중의 경금을 녹이고 사중의 경금이 인중의 간목을 극제하니 여기에서 형살이 작용을 한다. 사화는 변화가 많아서 파란이 많다. 이 사화는 아주 골치 아픈 게 사화예요. 사화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막 그냥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유금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유축 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화를 만났다. 그럼 사오미 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화는 화가 강하면은 화로 가고 금이 강하면은 사유축 금국으로 가고 아주 변화가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뱀띠들 또 일지 사화가 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변덕도 심하고 배신도 잘하고, 사년 4월 또는 4년 그 다음에 4월 또는 4년 4일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변화가 많다.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한다. 이거 했다. 실증 내가지고 다른 거 하고 그거 하다 또 실증 내서 또 다른 거 하고 아주 사주에 사자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사람들은 아주 변화가 많아요. 사화는 사연은 국가적으로도 변화가 많은 해이다. 그러니까 을사년 국가적으로 변화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가 들어오는 해에 국가적으로도 변화가 많다. 뱀은 지혜의 동물이고 똑바로 가는 법이 없다. 지그재그로 간다. 또 인자가 사화를 만나면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많다. 사화를 만나면은 목생화로서 화가 하늘을 찌를 듯이 더 거세진다. 목생화 아주 뭐 불길이 막 그냥 하늘로 막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인목이 사화를 만나면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더 많다. 그러나 형살이 작용하므로 이 불은 사고를 치는 불순한 불이 되어서 관제수, 화재 등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암장에서 사중 경금과 인중 간목이 갑경충으로 피상이 된다. 인목이 사화를 목상화 해줬는데 사중 경금이 간목을 금극무관이 배운 망덕이다. 인사 형살은 은혜를 모르는 무은지형으로 싸가지가 하나 없다. 그래서 인사형이 있는 사람들이 사주에 의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싸가지가 하나도 없어요. 인사형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성격도 포악하고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목은 사화의 인수로 어머니이고 또 낳아주고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나중에는 어머니를 배신하는 배은 망덕의 싸가지 없는 놈이 된다. 목생화 사일주는 이게 엄마예요. 그런데 이게 죽으라고 인상을 영을 해줬는데 나중에 엄마를 배신한단 말이에요. 인사형으로 사고가 나면은 발목이 깨진다. 인목은 발목, 복숭아뼈. 인목이 오화를 만날 때 인목이 오화를 만나면은 인오 화국을 형성을 한다. 인목나무가 목생화 장작이 그냥 불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길은 화력이 엄청 좋아지겠죠. 인목이 오화를 만나면은 인누술 합이 되어서 아주 좋다. 그러니까 화가 용신인 사람은 아주 좋겠죠.
인목이 우화를 만나면 변화가 들어온다. 변화. 그래서 인호술에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또 나무가 불로 변화를 한다. 환경의 변화. 변동의 숫자로 이사를 할 수가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 4달에 인사형이 터지면은 5달에 변화가 들어온다. 인목이 오화를 만나면은 화국을 형성하고 인중에 간목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화용신자는 아주 대길이며 목용신자는 대흉이다. 화가 용신이다. 그럼 목생활을 해주니까 이 불길은 더욱 강해져요. 그러니까 나의 용신이 더욱 강해지니까 아주 크게 발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목을 용신으로 쓰는데 오화가 와가지고 인옷을 합의돼 있어요. 그러면 나의 용신이 그냥 오화의 불에 다 타버려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목이 오화를 만나면 화국을 형성을 하니 인중에 간목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냐 화가 용신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화국을 이루면은. 그래서 인날 태어난 사람은 오화가 들어올 때 변화가 들어온다. 화가 용신인 자는 안 팔리던 집을 팔 수도 있다. 화가 기신인 사람은 집값을 다 못 받고 판다. 화가 기신인 사람은 집을 팔 때 2천만 원이나 7천만 원을 싸게 해줘야 집이 팔린다. 왜? 화는 이치로 하잖아요. 이치로 하니까 한 2천만 원, 집이 안 팔리니까 2천만 원이나 7천만 원을 깎아주면 집이 팔릴 수가 있다. 그리고 화는 양기 덩어리인 인목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인 오화를 보면은 인목이 타버리는 형상이 된다. 오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니 나무를 키우기 위하여 목을 용신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키울 나무가 다 타버리니까 격이 아주 흉하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려고 했는데 나무가 다 타버리니까 허무해진다. 인중평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화용신자는 오화가 있으면 금상첨화. 운에서 5대 운이 오면 아주 대길이다. 크게 발복을 한다. 그래서 사주에 화가 필요한 사람들은 인목이 들어올 때는 아주 좋고 목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이 목을 다 태워버리니까 아주 흉하다. 진토대운이나 해수대운이 오면은 인목을 생하니 대발한다. 그러니까 목이용신자는 진토운이 오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중개수가 수생목을 해주니까 아주 대발한다. 또 해수운이 와도 수생목을 해주니까 대발이다. 호랑이띠하고 돼지띠하고 아주 잘 맞는다. 그러니까 인해합이 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인해합을 하면 좋겠죠. 그런지 이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 해수가 오면 뭐야? 인해합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돼지를 잡아먹으니 좋다. 돼지가 손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으나 끝에 가서는 인해합, 인해파가 되니까 천합, 후파 만날 땐 좋았지만 나중에는 죽일 놈 살리는 놈 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인목이 진토를 만나면은 인목의 생지인이 인목을 생하여 인목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인목이 옥토에다 뿌리를 내려서 인목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강화하고 해수는 인목과 합하여 목국을 형성하니 인목을 더욱 왕성하게 하여 주어서 자연이 인중평화 역시 강하여져서 대발하여진다. 그러니까
해수가 인목을 만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화가 강할 때는 물이 들어가니까 아주 시원해서 좋은 거예요. 그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인해압으로 묶여가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사중병화 용신을 쓰는 사람이 오중정화, 그러니까 사중병화 용신을 쓰는 사람이거나 오중정화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오화대운이 오면은 화운이 오니까 용신운이 오니까 아주 대발을 한다. 인중의 간목 용신자는 오화운이나 술토운이 오면은 인옷을 화곡을 형성하여 목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이 오화가 오거나 술토가 오면은 인옷을 합의되니까 나무 갖다 타버려요. 용신이 타버려요. 아주 대흉이다. 오화를 만나면은 인목은 오화에 의해서 타버리나 인오로 화국을 이룬다. 그리고 사화를 만나서는 인사형이 되지만 이 오화와는 인오로 다정하게 화국이 된다. 목이 용신이냐 화가 용신이냐에 따라서 길흉이 갈린다. 인목이 미토를 만날 때 인미 귀문살이 터지죠. 인목사주가 미토를 만나면은 목의 창고예요. 목의 고장으로 묘궁이 되어서 미토에는 인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진토는 인묘진, 인진으로 옥토에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목국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비옥한 땅이 되어서 아주 목이 좋아하는 땅이 되지만 미토의 땅은 아주 그냥 뜨거운 모래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인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럼 뭐 아예 이 나무는 뭐 배짱 마른 고목이 되는 거예요. 고목 미토를 만나면은 또 호랑이가 양을 만났어요. 인목이 미토를 만나서 기문살이 터질 때가 있고 기문살이 터지지 않을 때가 있다. 기문살이 터질 때는 사주에 수가 없어가지고 조호가 안 됐을 때. 그런데 수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자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 촉촉한 또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인미 기문관살이 터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미 기문관살이 발동을 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다. 화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화. 호랑이 가죽을 걸어놓고 양고기를 판다. 호랑이 밖에다가는 호랑이 가죽을 딱 걸어놓고 진짜 파는 건 뭘 양고기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겉과 속이 다른 그리고 엉뚱한 그런 사람. 인미기문은 사주내에 수기가 있으면은 안 터진다. 인미기문이 물이 있으면은 바짝 마른 나무가 작용을 못한다. 인미기문이 있는 사람이 물이 없으면은 성격이 괴팍하고 엉뚱하고 종잡을 수가 없고 좀 약간 사이코적인 그런 기질이 있다. 수가 없는 인미기문관살은 아주 괴팍하고 엉뚱하고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고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인목은 바짝 마른 나무, 미토는 바짝 마른 나무의 창고, 인목이 미토 속으로 입고가 된다. 인목은 미토에 뿌리하지를 못한다. 통굴하지 못한다. 인목이 미중에 을목이 있잖아요. 여기다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묘목은 미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묘목은 이건 젖은 나무잖아요. 젖은 나무기 때문에 여기다 통근을 할 수가 있다. 인목이 미토를 만나서 조가 되지 않으면 인미 귀문관살 또 원진살이 터진다. 인미는 지장간 속에서 인중 간목과 미중 기토가 각기압토로 암압을 한다. 암압이 되면은 인목이 미토를 극하는 것도 아니고 암압도 아니고 좀 관계가 아주 애매모호해진다. 그래서 인미 기문관살 원진살이 터진다.
사주에서 인목과 미토는 뜨거운 글자로 천간으로 병정화가 너무 강하여서 화가 많을 경우에는 목이 뿌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목이 타버려서 아주 흉하게 된다. 미토는 목의 고지이니 창고이니 나무가 무덤에 갇히는 격이 되기도 하고 나무의 뿌리가 튼튼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격으로 보기도 한다. 인중간목 용신자는 인중간목을 용신으로 하는 자는 미대운을 만나면은 반길 반흉이다.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경금일주 인목은 돈이고 금금목이니까 사주에 미토가 있거나 미대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경금일주 인미 기문이 돼 있어요. 금금목이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인데 미대운이 오면은 미토가 있거나 미대운이 오면은 돈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돈을 못 쓴다. 그럼 뭐야? 땅이잖아요. 그럼 땅은 많이 있는데 한 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에 거지. 그러니까 부자지만 돈을 한 푼도 쓸 수 없는 억대거지. 왜? 전부 다 건물이나 땅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경금일주 인목은 돈이고 사주에 미토가 있거나 미대운이 오면은 돈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 돈을 못 쓰는 억대 거지가 된다. 미토는 건조한 사막의 흙이지만 돌멩이가 없는 흙이어서 이 돌멩이가 없어요. 그래서 습기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해수나 자수나 이렇게 물만 들어오면 이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만 있으면은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으니 목 용신자가 미토가 있는데 지지에 습기가 있거나 아니면 운에서 습기가 들어올 때 이때는 아주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가 충분한 사주라면은 그러니까 해수나 자수가 있는 사주라면은 미토 운에도 대길하나 그러니까 미토 운에도 대길은 하지 않지만 길하게 좋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크게 발복은 되지는 않지만 아주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미토는 돌도 없는 건조한 모래사막. 수기만 있으면 진토와 같아진다. 그러면 귀문관살이 터지지 않는다. 미토가 있는데 사주에 물이 없으면 나무는 뜨거운 모래사막에서 살 수가 없다. 미토는 목의 창고이니 목의 용신 뿌리가 튼튼하여 생목인 경우 자수가 만약에 이게 자수나 해수가 있으면 이건 생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의 창고는 뭐야? 목의 창고에다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는 목의 창고이니 목이 용신의 뿌리가 튼튼하게 생목인 경우 자수가 있어서 자수가 미토를 만나서 진토로 변화되었거나 목국을 형성하거나 해수가 있어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미대운을 만나 무덤에 갇히게 되어도 살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무덤에 갇혀도 살 수가 있으나 그런데 미토가 깨질 때 그러니까 목국을 형성하거나 해수가 있어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살아날 수가 있으나 무기토일주가 목은 남편이고 미대운이 들어올 때 물이 없으면 남편이 죽을 수가 있다. 무기토는 목은 뭐예요? 목국토니까 이거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대운에 그래서 을미일주는 일지에 남편의 무덤이 있고 이건 목의 창고예요. 을미일주는 남편의 무덤이에요. 무덤이 있고 미토가 깨질 때 남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걸 붓성인묘라고 그래요. 붓성. 남편의 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신축일주는 이건 금의 창고죠. 금의 창고. 금이 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지.
그럼 뭐 그때는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가 임묘되면은 내가 죽고 관이 임묘되면은 남편이 죽는다. 또 임수, 개수, 자수, 해수, 물이 없는 사주, 인목이 용신일 경우에 인목이 미토를 만나면은 나무가 창고 속으로 들어가니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임계수, 해수, 자수가 물이 없는 사주. 인목이 용신일 경우에는 인목이 미토를 만나면은 목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니까 죽을 수도 있다. 또 갑인일주 미대운이 들어오면은 죽을 수도 있다. 갑인은 목의 창고예요. 목의 창고니까 미대운이 들어올 때 창고 속으로 들어오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 수가 용신인 자는 진월달을 못 넘긴다. 인중의 병화를 용신으로 하는 자는 미대운이 오면은 미중에 정화가 있으니 길하다. 미중에 정화가 있으니 길하다. 이게 용신인 사람. 또 인목사주가 미토를 만나면은 목의 고장으로서 묘궁이 되니 뿌리를 하지 못한다. 진토는 인진으로 목국을 이루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목이 좋아하는 곳이 되나 미토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아주 나무가 빼짝 말아 고목이 되버려요. 그래서 고목이 되는 점이 크게 다르다. 미토는 너무 뜨겁고 고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묘미 미는 목의 고장이 되고 진은 수의 창고가 되고 축은 금의 창고가 되고 술은 불의 창고가 된다. 인목은 미토를 만나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을목사주는 미토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을목은 젖은 나무예요. 젖은 나무니까 미토에다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인목이 신금을 만나면 인신충이 터지죠. 인목이 신금을 만나면 인신충이 터지고 인목은 인신충보다 유금이 와서 금극목 하는 것을 더 싫어한다. 그러니까 신금을 만나는 것보다 유금이 와가지고 인유원진 금극목 당하는 것을 더욱 싫어한다. 유금은 물이 없는 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금은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생목을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건 뭐 완전히 금만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워요. 유금은 물이 없는 금이기 때문에 진목을 아주 진통으로 금극목을 한다. 화가 있으면 괜찮아요. 사주에 뭐 병정화가 있다. 이게 금극목 하려고 할 때 이 화가 까불지 마. 화극금으로 눌러버리면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금은 물이 없는 금이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인유 원진살이 터진다. 이건 뭐야? 인신충이지만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신충보다 유금이 와서 금극목 하는 것이 더욱 흉기가 크다. 유금은 금의 왕이기 때문에 유금이 인목을 금극목 치는 것이 인신충보다 더 크다. 피해가 크다. 신금은 신중 임수가 있어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 인신충은 마른 나무를 도끼로 치는 형국으로 갑인일주는 남편이 죽을 수 있는 아주 갑인일주는 거예요. 인신충 치잖아요.
쳐요. 그럼 뭐야? 남편이 죽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게 바로 인신충의 가변일주는 화가 없는 경우에는